안녕하세요. 네버엔딩 히스토리입니다. 저번 에피소드에 이어서 티치아노가 그린 다나에라는 그림에 담겨있는 신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누워있는 여자가 다나에라는 여자입니다. 다나에는 아르고스 왕국, 지금의 그리스에 있던 나라입니다. 물론 신화 속에 있던 나라죠. 이 아르고스 왕국의 왕 아크리시오스의 딸이었습니다. 아크리시오스는 어여쁜 딸 다나에를 낳았지만 후사를 이을 아들이 생기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가끔 전 보러 가듯이 아크리시오스는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이 신탁의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들은 못 낳지만 대신 딸 다나에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 아들, 즉 손자죠. 손자가 자신을 죽이게 되리라는 내용인 겁니다. 아크리시오스는 고심 끝에 아예 딸에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청동으로 만든 탑에 가두어 버립니다. 비록 아버지에 의해 탑에 갇힌 몸이지만 다나에는 점점 미모가 뛰어난 처녀로 성장하게 되는데 머지않아 아름다운 공주가 청동탑에 갇혀있다는 소문이 방방곡곡에 퍼집니다. 예쁜 여자라면 귀신같이 냄새를 맡는 제우스가 이 소문을 놓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어느 날, 아마도 헤라 여신이 집을 비운 어느 날, 이때다 싶어서 다나에를 덮치려고 올림포스 산에서 내려와 청동탑에 접근합니다. 워낙 삼엄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라서 제우스는 황금비로 둔갑을 해서 창문을 통해 다나에가 갇혀있는 방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하룻밤에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다나에는 곧 임신을 하게 되고 결국 아들을 낳습니다. 얘가 바로 페르세우스입니다. 당연히 아크리시오스는 화가 나기도 하고 신탁대로 나중에 손자 손에 죽임을 당할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손자이자 제우스의 아들이기도 한 페르세우스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고심 끝에 다나에와 페르세우스를 괴짝에 담아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서 많이 듣던 얘기죠? 위험을 피해서 애를 바구니 같은 데 담아서 남몰래 강이나 바다로 흘려보내는 이야기. 당장 성경만 봐도 모세가 어릴 때 바구니에 담겨서 강물에 던져졌는데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돼서 보살핌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사실 꽤 있습니다. 이 괴짝은 제우스 형의 부탁을 받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보호를 받아 에게해에 있는 세리포스 섬까지 흘러가게 되고 딕티스라는 이름의 어부가 이 모자를 걷어서 보살펴줍니다. 어부 딕티스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마침 이 섬나라 세리포스의 왕이었습니다. 형은 왕인데 아우는 평범한 어부다. 이거 뭔가 그림이 좀 이상하죠? 어쨌든 폴리덱테스 왕이 보니까 다나에가 엄청 미인이었던 거죠. 하긴 제우스도 반할 미모였으니까요. 그래서 다나에에게 수작을 거는데 계속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도 폴리덱테스는 포기하지 않고 몇 년을 끊임없이 충덕됩니다. 이러는 사이에 페르세우스는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페르세우스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가신 페르세우스를 제거할 계략을 짜냅니다. 어느 날 폴리덱테스 왕은 페르세우스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미션을 하나 던져주는데 그게 뭐냐면 저 무시무시한 괴물 메두사,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다 뱀이고 멧돼지 송곳니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눈빛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냥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돌로 변해버린다는 메두사. 그 메두사의 목을 쳐서 선물로 갖다 바치면 다른 여자와 결혼하겠다, 뭐 이런 미션인 겁니다. 누가 봐도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지만 효자였던 페르세우스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기꺼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메두사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사실 메두사는 고르고네스 세 자매라고 불리우던 자매 중에 제일 막내였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무시무시한 괴물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금발이 아주 탐스러운 미녀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자 형 제우스 못지않은 남봉꾼 포세이돈이 유혹을 합니다. 다른 버전에서는 반대로 메두사가 포세이돈을 유혹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포세이돈과 메두사는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하필이면 좋은데 다 놔두고 아테나 여신 신전에서 애정 행각을 벌입니다. 문제는 아테나 여신은 전쟁의 여신이자 하필이면 또 처녀신이에요. 그러게 왜 쓸데없이 시집을 한가고. 그런데 자기 신전에 와서 남녀가 벌거벗고 뒹구니 당연히 기분이 안 좋았겠죠. 게다가 메두사가 평소에 자기가 누구보다도 예쁘다고 잘난 척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렇게 지나치게 잘난 척하면 반드시 응징을 당합니다. 그래서 뚜껑 제대로 열린 아테나가 메두사를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돌로 변해버리게 하는 그런 괴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재밌는 건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나게 예쁜 여자를 보면 돌처럼 굳어버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뭔가 은유적이면서 굉장히 말이 되죠? 하긴 너무 못생긴 여자를 봐도
돌처럼 굳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뭔가 슬픈 사연을 가진 메두사의 목을 따는 임무를 띠고 페르세우스가 나타납니다. 페르세우스 역시 섣불리 메두사를 잡으려다가 잘못하면 돌로 보내버릴 위험이 있었는데, 이때 아테나 여신이 다시 페르세우스에게 도움을 줍니다. 아테나 여신은 페르세우스에게 자기가 쓰던 방패를 주는데,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에게 다가가서 눈이 마주치지 않게 시선을 돌리고는 이 방패에 비치는 메두사의 모습만 보고 목을 잘라버립니다. 페르세우스는 의기양양해서 메두사의 머리를 들고 세리포스 섬에 돌아오는데, 와서 보니 폴리데케스 왕이 어머니랑 강제로 결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난 페르세우스가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왕이 군사를 풀어서 잡아 죽이려고 하죠. 이때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들이댑니다. 그걸 본 왕과 그 군사들은 전부 다 돌로 보내버리고 맙니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권선징악은 똑같네요. 페르세우스는 나중에 메두사의 머리를 아테나 여신에게 바쳤고, 여신은 그걸 자신의 방패 아이기스에 박아 넣어서 더욱 강력한 방패로 만드는데, 여기에서 토막상식, 이 아이기스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바로 이지스입니다. 이지스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개발한 최신의 전투체계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함정, 이지스가 바로 여기에서 이름을 따와서 지은 겁니다. 이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는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자면, 페르세우스가 자기 고향 아르고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도중에 라리사라는 곳에 잠시 들르게 됩니다. 마침 그 나라 왕이 아버지 장례식을 하면서 기념으로 원반 던지기 대회를 여는데, 페르세우스가 거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페르세우스가 던진 원반이 갑자기 돌풍이 부는 바람에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고, 공교롭게도 마침 이 경기를 관전하려고 여기에 와있던 아크리시오스, 그러니까 페르세우스의 할아버지죠. 이 아크리시오스가 머리에 맞아서 즉살했다, 또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신탁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거죠. 자,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원반 던지기는 구경할 게 못 된다? 아들 딸 가리지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어쨌든 이 다나에 얽힌 그리스 신화는 유럽의 작가들에게 큰 인상을 줬고, 여러 유명한 작가들이 이에 대한 그림을 남기는데, 티치아노도 그래서 이 신화를 바탕으로 한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다음에 여러분이 유럽 미술관에 가셔서 이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오늘 들려드린 그리스 신화를 떠올리면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